이번 영상에서는 앞에서 보신 텍스트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블렌더 기본 사용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천천히 영상을 끝까지 따라해서 원하는 자기만의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채널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블렌더를 실행합니다. 저는 블렌더 3.1 버전을 이용 중이고 다른 모든 버전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제가 입력하는 키보드 마우스는 여기 화면 오른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큐브는 X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A를 누른 다음에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탭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간 다음에 원하는 글씨를 하나 입력해 주겠습니다. 저는 제 채널 이름인 AZ 테크놀로지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간 다음에 회전 단축키 R, X, 숫자 90을 눌러서 이렇게 90도 회전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글자의 지오메트리를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를 간 다음에 지오메트리가 있습니다. 지오메트리에서 이 익스트루드 값을 조절해서 3차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0.2m로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베벨이라고 해서 이 뎁스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뎁스는 0.05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키보드 화살표를 조절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글자 간격이 좀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자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곳에 이 화살표를 둔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간격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글자 간격을 한 번에 다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 아래 보면은 스페이싱이 있고 여기 캐릭터 스페이싱이 있는데 이 값을 조절해서 글자 전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 값은 1로 하겠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글자의 폰트를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 폰트가 있고 이 레귤러 값에서 오픈 폰트를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이 윈도우 폰트 폴더로 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디스플레이 모드를 바꿔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썸네일로 바꾸면은 이 각각의 폰트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폰트로 하겠습니다. 다른 폰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에어리얼 볼드를 해서 오픈 폰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 간격이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요. 다시 탭키를 눌러서 Alt 키를 누른 채 조금씩 이렇게 간격을 띄워줬습니다. 글자를 다 입력했으면은 이 글자가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 텍스트라고 나오는데 메시 오브젝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메시 오브젝트로 바꿔주기 전에 중요한 점은 메시 오브젝트로 바꾸면은 다시 이 글자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글자를 확인했으면은 이제 메시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한 후 오브젝트에서 컨버트 메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탭키를 눌렀을 때 글자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3D 오브젝트의 메시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쉐이드 스무스를 선택해 줍니다.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에서 노멀에서 오토 스무스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자가 변환될 3D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메시 큐브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작게 만들고 GZ를 눌러서 위로 옮겨 주겠습니다. 다시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조금 더 작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의 모서리를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모디파이어를 체크하고 Add 모디파이어에서
베벨 모디파이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이 어마운트 값을 0.05 정도로 해주고 이 시그먼트 값은 5개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적용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해주고 노멀에서 오토 스무스도 체크해 줍니다. 정면 단축키 1을 눌러서 보면은 지금 이 월드 오리진 대비 이 글자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동 단축키 G, X를 눌러서 이렇게 가운데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글자가 표시되는 바닥을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바닥을 만들면은 빛의 반사 그림자 효과를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Shift A를 누른 다음에 메시 플레인을 추가해 줍니다. 스케일 단축키 S를 누르고 숫자 10을 누른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스케일 단축키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탭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간 다음에 여기 엣지 셀렉트를 선택하고 이 글자 뒤에 있는 이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단축키 알파벳 E를 누르고 Z를 눌러서 이렇게 위로 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모서리를 선택하고 베벨 단축키인 컨트롤 B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 줍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 아래에 오퍼레이션 패널이 뜹니다. 선택을 하고 이 시그먼트 값은 7개로 해주고 이 위스 값은 0.4m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나오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바뀐 걸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쉐이드 스무스를 한번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단축키 S, X를 눌러서 옆으로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카메라 뷰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넘패드 0을 눌러서 이 카메라 뷰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뷰에서 내비게이션, 여기 워크 내비게이션을 눌러보면은 FPS 게임처럼 WASD를 이용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는 Q와 E입니다. 그리고 앞뒤로 빨리 움직이고 싶으시면 마우스 휠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으로 두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다시 넘패드 0을 눌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넘패드 1을 누른 다음에 이 글자를 이 평면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동 단축키 G, Z를 눌러서 살짝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G, Z를 누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 움직이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뷰를 보면서 이 오브젝트에 파티클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뷰로 보기 위해서 창을 2개로 나눠줘도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왼쪽에는 카메라 뷰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 3D 뷰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타임라인이 자동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크기를 살짝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의 카메라 뷰는 여기 마우스를 둔 다음에 휠키를 조절하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뷰포트 쉐이딩을 솔리드가 아니라 매트리얼 프리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렌더 프로퍼티스를 체크한 다음에 렌더 엔진이 EV 상태에서 여기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체크해 줍니다. 지금 체크 전후에 따라서 이 미세하게 그림자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을 보면은 기본 디스턴스가 0.2m인데 1m로 바꿔주면은 조금 더 확연하게 그림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뭔지는 사실 구글에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3D 오브젝트 그림자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선택하고 이 길이를 조절하면은 렌더링 결과를 조금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스턴스는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룸 효과를 체크하고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도 체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아래 보면은 컬러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하고 여기 기본으로 룩이 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Very High Contrast로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밝고 어두운 게 분명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화면에서는 제가 텍스트를 선택하거나 뒤에 있는 플레인을 선택해도 오른쪽과 달리 표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여기 오른쪽 위에 Show Overlays가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서입니다. 편하게 보기 위해서 다시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에 재질을 입혀주겠습니다. 이 오른쪽 창에서 여기 에디터 타입을 선택한 다음에 쉐이더 에디터로 바꿔줍니다. 지금 뒤에 있는 배경을 먼저 선택하고 New를 누르면은 이렇게 Principled BSDF라고 나옵니다. 간단하게 베이스 컬러를 선택해서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텍스트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동일하게 New 버튼을 눌러주고 이 베이스 컬러를 원하는 색깔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 스페큘라 값이 기본이 0.5인데 1로 올려서 조금 더 반사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의 메탈릭 값과 러프니스 값을 조절해서 느낌을 다르게 해줄 수 있는데요. 기본 값인 메탈릭은 0으로 하고 러프니스 값은 0.5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은 매트리얼 프리뷰일 때 블렌더 내장 HDRI 이미지에 의한 빛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스트렝스 값을 조절해서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이 로테이션 값을 조절해서 HDRI 이미지에 어떤 부분이 이용되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렝스는 1.4 정도로 하고 로테이션은 7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매트리얼 세팅이 끝났으면은 이 쉐이더 에디터를 다시 3D 뷰포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텍스트에는 재질이 입혀졌는데 위에 있는 큐브에는 재질이 입혀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재질로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 큐브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아래에 있는 텍스트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 Ctrl L을 누르면은 이렇게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때 링크 매트리얼즈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큐브가 동일하게 이 텍스트 오브젝트와 같은 매트리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텍스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파티클 프로퍼티스를 선택한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파티클 시스템을 추가해 줍니다. 기본이 에미터로 되어 있고 넘버 값이 1000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거나 여기 플레이 애니메이션을 누르면은 이렇게 하얀 공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프레임 스타트가 1이고 엔드가 200인데요. 이 스타트 값은 30으로 해주고 엔드 값은 40으로 해주겠습니다. 이 30이 의미하는 것은 프레임이 30일 때 이 하얀 공이 생겨서 40일 때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개의 공들이 프레임 30과 40 프레임 사이에서 다 생기고 이 라이프 타임이라고 나오는데 생긴 공은 이 라이프 타임 프레임만큼 유지가 됩니다. 50 프레임이기 때문에 30에 생겼던 프레임들은 지금 80 프레임이 되면 다 사라집니다. 지금 이 공이 안 보이는 이유는 이 바닥으로 다 떨어져서인데요. 이 바닥면과 반응을 해주기 위해서는 바닥면을 선택한 다음에 피직스 프로퍼티스를 선택하고 컬리전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 바닥이 이 파티클들과 반응하게 됩니다. 다시 프레임 1로 두고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하얀 공이 바닥과 반응하다가 프레임 80에서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프레임으로 영상을 만들 건데요. 오른쪽에 아웃풋 프로퍼티스에서 이 프레임 레이트가 기본이 24인데 3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이 텍스트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파티클 프로퍼티스에서 이 넘버 값을 바꿔주겠습니다. 기본이 1000개인데 저는 한 3000개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 숫자가 많을수록 컴퓨터 파워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3000개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은 여기 로테이션 값이 있습니다. 로테이션에서
다이나믹을 체크해 줍니다. 다이나믹이 뭘 의미하는지는 여기 마우스를 두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랜더마이즈 값은 0.5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본 하얀 공들이 나오는데요. 이 공 대신에 이 원하는 큐브가 나타나도록 해주겠습니다. 여기 렌더를 체크하고 렌더 에지가 기본이 헤일로인데 오브젝트로 바꾼 다음에 어떤 오브젝트를 할지 골라야 됩니다. 여기 인스턴트 오브젝트에서 큐브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프레임 1로 둔 다음에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큐브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되게 작아서 안 보입니다. 여기 스케일 값을 1까지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랜덤니스라고 있는데요. 이 값은 0.4로 해주겠습니다. 이 랜덤니스 값이 1이면은 이 스케일이 0부터 1 사이에서 랜덤으로 계속 바뀌고 만약에 랜덤 값이 0이면은 스케일이 1로 유지됩니다. 저는 0.4 정도로 하겠습니다. 프레임 1에 두고 다시 스페이스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해보면은 이렇게 30프레임부터 40프레임 사이에 파티클들이 생겼다가 50프레임 유지하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빨리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이프 타임을 50이 아니라 180이라고 해서 30프레임에 180프레임 더해서 총 7초짜리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파티클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 벨로시티가 노멀 값이 1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멀 값이 의미하는 것은 이 각 오브젝트에 페이스가 있는데 페이스의 수직한 방향으로 처음 파티클들이 생겼을 때 1m/s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값을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속도가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이유는 여기 오른쪽에 내려보면은 필드 웨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중력이 1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그래비티 값을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파티클들이 생겼는데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210프레임 이후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파티클들이 자연스럽게 날아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여기 포스 필드에서 터뷸런스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터뷸런스가 3D 커서가 위치했던 곳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오른쪽 아웃라이너에 보면은 터뷸런스가 추가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파티클들이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날아가게 하려면은 터뷸런스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피직스 프로퍼티스를 가서 이 스트렝스 값을 2로 올려주겠습니다. 이 값을 만약에 5까지 키워주면은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다시 이 텍스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파티클 프로퍼티스를 가줍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보면은 30프레임에 이렇게 시작이 돼서 40프레임까지 이 파티클 3000개가 생겼다가 180프레임 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사라질 때 지금 크기가 안 작아지고 있는데요. 이 크기의 애니메이션을 줘보겠습니다. 약 120프레임 정도로 간 다음에 오른쪽에 스크롤을 내려서 여기 렌더에서 보면은 스케일이 지금 1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에 마우스를 둔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인서트 키프레임 단축키 알파벳 I입니다. I를 누르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다시 약 60프레임 뒤인 2초 뒤로 간 다음에 180프레임쯤에서 이 스케일 값을 0.01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알파벳 I를 누르면은 이 아래 타임라인에 120과 180 프레임에 이렇게 키프레임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120프레임부터 지금 오른쪽에 스케일 값이 작아지고 있는데요. 점점 작아지다가 180프레임에는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지는 속도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앞으로 움직여주면은 훨씬 빨리 사라지고, 뒤로 움직여주면은 훨씬 천천히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다시 180프레임쯤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파티클들이 날아갈 때 그거에 맞춰서 이 텍스트 오브젝트도 같이 사라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에디터 타입을 다시 쉐이더 에디터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 왼쪽에서 텍스트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매트리얼 프로퍼티스를 보면은 이 매트리얼 002가 여기 오른쪽에 숫자 2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동일한 매트리얼이 두 개의 오브젝트에 이용되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 이 텍스트 오브젝트와 큐브 오브젝트에 링크를 해줬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오브젝트 값을 바꾸면은 이 큐브 오브젝트까지 같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매트리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숫자 2를 누르면은 매트리얼 003이 되면서 독립적인 매트리얼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N키를 눌러서 오른쪽 창은 닫아주겠습니다. Shift A를 누른 다음에 Search Trans라고 하면은 트랜스페런트 이 노드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적절하게 위치를 잡아주고 다시 Shift A를 누른 다음에 Search에서 이번엔 믹스라고 해서 믹스 쉐이더 노드를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린시플드 BSDF 서피스를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 아래 쉐이더와 연결해 주고 이 트랜스페런트 BSDF를 이 믹스 쉐이더 윗부분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쉐이더의 아웃풋을 매트리얼 아웃풋과 연결시켜 줍니다. 프레임 1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팩터 값을 1로 하고 0으로 하면 이 왼쪽에 있는 텍스트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0일 때는 이 위에 있는 트랜스페런트 노드가 이 텍스트 오브젝트의 서피스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는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수정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매트리얼 프로퍼티스에 보면은 블렌드 모드가 기본이 오파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파 해시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텍스트가 투명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백페이스도 선택해주고 이 섀도우 모드는 논으로 해줘서 글자가 안 보일 때는 그림자도 같이 안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이 팩터 값을 0에서 1로 바꾸면은 글자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30프레임일 때는 이 글자가 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우스를 둔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인서트 키프레임을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40프레임에서 이 모든 파티클이 다 생성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값을 0으로 해주면은 이 트랜스페런트 하게 됩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인서트 키프레임을 선택해 줍니다. 프레임 1에 두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글자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쇼 오버레이즈가 체크되어 있어서 약간 이상한데요. 체크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은 자연스럽게 글자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큐브가 카메라 장면에 담겨서 약간 이상한데요. 다시 쇼 오버레이즈를 체크하고 이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G, Z를 눌러서 이 카메라 뷰 밖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제 스페이스를 눌러서 플레이 애니메이션을 해보면은 글자는 사라지고 큐브가 날아가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색깔을 바꿔주고 싶으면은 이 큐브와 글자의 색깔을 각각 다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먼저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보라색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어색한데요. 이 색깔을 동일하게 복제하기 위해서는 이 컬러에 마우스를 둔 후 컨트롤 C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큐브를 선택하고 이 베이스 컬러에 마우스를 둔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은 이 자동으로 색깔이 동일하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렌더링을 해줘야 됩니다. 렌더링을 하기 전에 여기 카메라에서 아웃포커싱 기능을 줄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선택하고 이 카메라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에서 여기 뎁스 오브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 하위 항목을 보면은 포커스 디스턴스와 f-stop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조절해서 이 아웃포커싱 기능을 줄 수 있습니다. f-stop 값을 1로 한 다음에 이 디스턴스를 바꿔보면은 이 왼쪽에서 이 카메라 뷰에서 아웃포커싱 효과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만약에 여기에 키프레임을 추가해 주면은 이 아웃포커싱 기능까지 같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기본 값인 10m와 f 값은 2.8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렌더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아웃풋 프로퍼티스를 체크한 다음에 이 아웃풋 폴더를 어디로 할지 선택해 줍니다. 원하는 폴더를 골라주겠습니다. 저는 비디오 폴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질이 기본이 1920에 1080인데 이 상태에서 이 퍼센트 값을 200으로 하면은 4K로 렌더링이 됩니다. 기본은 파일 포맷이 PNG로 해서 이미지 시퀀스로 렌더링이 되는데요. 만약에 동영상으로 바로 렌더링을 하고 싶으면 이 파일 포맷은 FFmpeg 비디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인코딩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mpeg-4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웃풋 퀄리티는 로슬리스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렌더 이미지를 보면은 방금 전에 봤었던 이 카메라 뷰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이 블렌더 자체 HDRI 이미지의 빛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렌더드 뷰로 보면은 이 장면에는 라이트가 이렇게 약한데요. 이 라이트 값을 선으로 해서 스트렝스를 이렇게 조절해도 되는데 이 빛을 설정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 매트리얼 프리뷰로 본 다음에 이 화면을 그냥 렌더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 뷰에서 뷰포트 렌더 이미지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방금 카메라에 봤던 그대로 렌더링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뷰, 렌더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지금 숫자가 올라가는 게 렌더링 되고 있는 건데요. 30프레임에서 이렇게 파티클들이 생성되는데 뭔가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모양도 이상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자연스럽지가 않은데요. 다시 X를 눌러서 꺼주겠습니다. 그것은 이 파티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을 하기 전에 베이크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 오른쪽에서 3D 뷰포트로 다시 바꾼 다음에 이 텍스트를 선택하고 파티클 프로퍼티스에서 가서 여기 보면은 캐시가 있습니다. 캐시에서 베이크를 한번 해줍니다. 그럼 아래 지금 베이크 기능이 한번 동작됐는데요. 다시 이 상태에서 뷰, 렌더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4K로 했더니 너무 오래 걸려서 이 퍼센트는 다시 100%로 바꿔주겠습니다. 뷰포트 렌더 애니메이션. 그러면은 지금 프레임 숫자가 올라가면서 렌더링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뷰포트 렌더 애니메이션을 하면은 일반적인 최종 렌더 결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결과에는 미세하게 차이가 있지만 이런 간단한 장면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지금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렌더링 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렌더에서 뷰 애니메이션을 선택하면은 방금 렌더링한 영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블렌더를 이용해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블렌더 관련 영상을 위해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